안녕하세요. 분석하는 토랑이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의 댓글에 스포츠 가족방 링크 기재해 두었습니다. 가입권료 없이 입장하실 수 있으니 스포츠 가족방에서 추천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강원FC 대 대전시티즌. 강원은 이번 경기에서도 전력 손실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미드필더 이상원은 발목 부상으로 장기 이탈했고 수비 핵심 이기혁은 누적 경고로 결장합니다. 이 두 선수는 각각 중원에서의 빌드업과 수비 라인의 안정감을 책임져온 자원으로 동시에 빠진 것은 전술적 안정감이 크게 흔들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강원은 최근 경기에서 공격에서는 꾸준히 득점을 이어가며 활기를 보였지만 수비에서는 후반 집중력 저하로 승리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울전과 수원FC전에서 득점을 기록했음에도 실점으로 인해 승점을 잃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대전은 공격에서 강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그 득점 선두 주민규가 건재하며 중원의 마사 역시 전환 속도를 높여주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조합은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하지만 수비 쪽에서는 큰 손실이 이어집니다. 좌측 풀백 박규현이 탈장으로 장기 결장하고 있고 주전 골키퍼 이창근도 손가락 골절로 나서지 못합니다. 여기에 수비형 미드필더 팝신까지 무릎 부상으로 빠지면서 중원 압박이 크게 줄었습니다. 최근 상위권 팀과의 경기에서 대전이 다시점을 허용한 이유도 이러한 공백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강원이 홈에서 공격적인 기세를 앞세워 득점을 노릴 수 있지만 수비 불안으로 실점 역시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전은 주민규와 마사를 통해 충분히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지만 본인들의 수비 약점 역시 뚜렷합니다. 결국 두 팀 모두 강점과 약점이 분명한 상황에서 경기는 치열한 첩전 속에 승부가 갈리지 않고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두 번째 경기 김천상무 대 포항 스틸러스. 김천상무는 이번 경기에서 중원 핵심 박태준의 결장을 안게 됩니다. 박태준은 올 시즌 23경기에서 2골을 기록하며 단순한 스탯 이상의 기여를 했습니다. 중원에서 압박을 조율하고 후방에서 전방으로의 빌드업 연결을 책임지며 경기의 리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던 만큼 공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김천은 팀 특성상 체력과 활동량이 리그 최상위권에 속하며 홈에서는 이러한 장점을 극대화의 막판 뒷심으로 경기를 바꾸는 장면을 자주 연출했습니다. 실제로 홈에서는 후반 중반 이후에 집중력 있는 압박과 빠른 전환을 통해 득점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이번 경기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포항은 전방에서 더 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외국인 공격수 완델손이 장기 부상으로 빠진 이후 팀의 공격 무게감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완델손은 시즌 초반 6경기에서 2골을 기록하며 적은 출전 시간에도 날카로운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측면 돌파와 박스 안에서의 침투, 결정력을 갖춘 자원이었지만 이탈 이후 포항은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졌습니다. 미드필더들의 점유율과 연계에 의존하는 빈도가 높아졌고 이는 상대 수비가 대비하기 쉬운 전술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아시아대회 일정까지 병행해야 하기에 이번 경기에서도 일부 주전 자원의 로테이션이 불가피합니다. 이는 공격의 날카로움과 압박 강도를 동시에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김천은 홈에서 강력한 압박과 빠른 전환, 후반 뒷심으로 포항을 몰아붙일 수 있습니다. 포항은 원정에서 점유율은 확보하겠지만 박스 안에서 확실히 마무리해줄 해결사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김천이 홈의 기세를 살려 한두 번의 기회를 살려내며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항은 무실점을 노리겠지만 원정에서 뒷공간 노출과 득점력 저하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경기 대구FC 대 울산현대. 대구는 이번 경기에서 시즌 내내 후반과 중원을 동시에 지탱해온 장성원의 결장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장성원은 올 시즌 리그 26경기에 나서 2골 3도움을 기록했는데 단순히 수비수 이상의 역할을 했습니다. 후방 빌드업 시작점이자 압박 조율을 담당했던 장성원이 십자인대 부상으로 시즌 아웃되면서 대구는 수비 안정성을 크게 잃었습니다. 최근 대구는 경기 초반 집중력이 떨어져 선제골을 허용하고 경기 막판 추격에 나서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무실점 경기가 사라졌고 실점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뚜렷한 약점입니다. 그러나 홈에서는 여전히 공격적으로 생산적인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응집력 있는 플레이로 후반 뒷심을 발휘해 동점골이나 역전골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울산은 전방에서 치명적인 전력 손실을 겪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합류한 말컹이 종아리 부상으로 빠졌는데 말컹은 합류 이후 리그 7경기에서 3골을 기록하며 제공권과 득점력을 동시에 보여줬습니다. 특히 박스 안에서의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었지만 이번 결장으로 공격 효율이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대체 자원으로 김지현과 레오나르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제공권과 박스 장악력에서 말컹의 공백을 메우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말컹이 빠진 경기들에서 울산은 슈팅 정확도가 리그 평균 이하로 내려갔고
원정 득점력도 저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은 중원의 패스 성공률이 높고 선수단 경험이 풍부해 경기 흐름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대회 일정까지 고려해 보수적인 운영과 로테이션이 예상되며 공격 효율 저하가 우려됩니다. 이번 경기는 대구가 홈의 기세와 뒷심을 무기로 울산과 팽팽히 맞설 수 있는 구도입니다. 양 팀의 장단점이 뚜렷해 치열한 경기가 예상되며 대구가 홈에서 근소하게 앞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번째 경기 서울FC 대 전북현대. 서울은 이번 경기에서 가장 큰 악재를 만났습니다. 수비와 공격의 핵심 축이 동시에 결장하는데 이는 단순한 전력 손실이 아니라 전술 구조 자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비의 중심인 외국인 선수 야자는 올 시즌 리그 27경기 출전, 한 골 기록에 더해 공중볼 장악과 대인 방어에서 탁월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상대 최전방 공격수를 전담하며 라인을 안정시켜온 만큼 그의 부재는 후방 리더십과 안정성 상실로 직결됩니다. 여기에 최전방 스트라이커 툭스는 최근 리그에서 절정의 폼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전과 광주전에서 연속 득점을 기록하며 팀 공격의 최전방에서 해결사 역할을 했고 최근 5경기 팀 8골 중 3골에 관여하며 공격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누적 경고로 이번 경기 결장이 확정되면서 서울은 공격과 수비에서 동시에 구멍이 생긴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주 중 아시아 대회 일정을 병행해야 하기에 공미잉 중앙 미드필더들까지 로테이션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서울은 홈에서 나서더라도 전력을 온전히 발휘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반면 전북은 전력 손실 없이 풀 스쿼드로 나설 수 있습니다. 최근 원정 성적도 안정적입니다. 최근 10경기 원정 성적을 보면 70%가 한 골차 승리, 20%가 두 골차 승리였는데 이는 원정에서도 꾸준히 결과를 만들어왔음을 보여줍니다. 점유율과 중앙 측면 활용을 고르게 가져가며 다양한 공격 루트로 상대를 공략하고 있고 최근 3경기 원정에서 4득점 3실점으로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를 모두 유지했습니다. 전북 감독은 인터뷰에서 서울은 핵심 자원 결장으로 라인 간격에서 허점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빠른 전환과 강한 압박으로 공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요소를 종합할 때 서울은 홈 2점을 안고도 전북을 상대로 우세를 점하기 어렵고 오히려 전북이 원정에서도 안정된 운영으로 승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큽니다. 5번째 경기 전남 드래곤 대 부천FC. 전남은 최근 2경기 연속 1대2 패배를 기록하며 수비 불안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고 라인이 무너져 실점을 허용하는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수비수 윤민호와 미드필더 김도윤이 모두 결장하면서 수비 안정성과 중원 장악력이 동시에 약화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윤민호는 후방에서 꾸준히 선발 출전하며 공중볼과 커버 플레이에서 기여했던 자원이고 김도윤은 중원에서 공격과 수비 전환의 핵심 골이었습니다. 이들의 공백은 후반 실점률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점도 있습니다. 전남은 꾸준히 득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격 전개에서 중거리 슈팅과 세트피스 의존도가 높지만 박스 안에서 세밀한 패스를 활용한 침투 장면도 나오며 골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홈에서는 심리적 안정감과 자신감을 안고 나설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부천은 직전 서울 이랜드전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며 분위기를 반등하려 했지만 핵심 공격수 갈레고의 장기 부상은 여전히 치명적입니다. 그는 득점과 도움 모두 팀 내 최상위권을 기록하며 공격 전개의 중심을 맡았는데 부재 이후 전개가 단순해지고 마무리에서 완성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부천은 높은 활동량과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가 쉽게 전진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측면 돌파와 세트피스를 활용한 공격 시도는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골 결정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약점으로 남아있습니다. 전남은 부천을 상대로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 우위를 보였고 홈에서 자신감을 안고 나설 수 있습니다. 반면 부천은 조직력으로 승부하려 하지만 해결사가 없는 상황에서 득점을 꾸준히 이어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전남이 수비 집중력을 유지한다면 홈 2점을 살려 근소하게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번째 경기 충남 아산 대 수원 삼성. 아산은 이번 경기에서 심각한 전력 이탈을 겪습니다. 김종민은 중원에서 압박과 빌드업 연결을 담당하던 선수로 경기의 흐름을 조율하며 상대 압박을 끊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강민규는 수비에서 안정적인 커팅 능력을 바탕으로 상대 역습 차단에 큰 기여를 했던 핵심 자원입니다. 여기에 외국인 공격수 아담은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유연하게 공격을 지원해왔고 득점과 기회 창출 모두에서 일정한 기여도를 보였습니다. 김민혁은 수비와 빌드업 모두에 관여하며 꾸준히 선발 출전한 선수였는데 이 4명이 모두 빠지게 되면서 사실상 아산의 전술적 뼈대가 무너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아산은 1승 1무 1패를 기록했지만 내용은 기복이 심했습니다. 홈에서는 대량 득점으로 완승을 거두기도 했지만 원정에서는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되며 안정감이 떨어졌습니다.
공격도 한 경기에서는 폭발력을 보이다가 다른 경기에서는 완전히 침묵하는 등 편차가 큰 상태입니다. 반면 수원 삼성은 권한규가 빠지지만 나머지 주전 자원들이 모두 출전할 수 있습니다. 직전 원정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며 원정 경쟁력을 보여줬고 홈에서는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며 득점력을 이어갔습니다. 공격에서는 좁은 공간을 활용하는 침투와 빠른 전환 속도가 장점이고 마무리 단계에서도 꾸준히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수비에서는 간헐적으로 집중력이 흔들리는 장면이 있지만 아산의 대규모 전력 손실과 비교하면 훨씬 안정적입니다. 원정 10경기에서 첩전을 자주 만들어내면서도 승리 비율을 유지해왔다는 점은 이번 경기에서도 믿을만한 무기입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아산이 전력 공백을 메우기 어려운 가운데 수원 삼성이 효율적인 공격 전개와 마무리 능력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7번째 경기 충북 청주 대 천안시티. 청주는 올 시즌 들어서도 하위권에 머무르며 극심한 득점 난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3경기에서는 단 한 골도 넣지 못했고 경기력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흘러가면서 승부를 결정지을 힘을 잃었습니다. 공격 전개는 단조롭고 상대 압박에 쉽게 끌려다니며 탈압박 과정에서 실수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져 연속 실점을 허용하는 장면이 반복되며 마지막까지 승부를 유지하지 못하는 약점이 드러납니다. 감독 역시 공격에서 자신감이 사라졌다고 언급했을 만큼 팀 내부 분위기도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청주의 홈 승리는 대부분 한 점 차로만 기록되었고 다득점을 통한 경기 장악은 보기 어려웠습니다. 전방에서 결정력을 보일 만한 확실한 자원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천안도 만만치 않은 악재를 겪고 있습니다. 우선 공격의 핵심이자 전방 압박과 침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해찬이 부상으로 이탈했습니다. 그의 부재는 단순히 골결정력 약화에 그치지 않고 상대 수비를 흔들어주는 움직임 자체가 사라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수비 라인에서도 김성준과 이웅희가 발목 부상으로 동반 결장해 후방 안정감이 무너졌습니다. 더구나 중원에서 활동량과 빌드업 연결을 맡아온 김서진이 치고렴으로 빠지면서 공격과 수비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끊겼습니다. 최근 원정 경기 기록을 보면 5득점 5실점으로 균형을 유지했지만 이는 상대 약점을 만났을 때 가능한 결과였고 강팀을 상대할 때는 불안정함이 두드러졌습니다. 결국 이번 맞대결은 청주의 극심한 득점 부진과 천안의 대규모 결장이 맞물리며 양팀 모두 확실히 우위를 점하기 어렵습니다. 청주는 홈에서 조직적으로 버티겠지만 득점 루트가 세트피스에만 국한된다는 점이 약점입니다. 천안은 전방 압박 강도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수비 라인의 구멍까지 커졌기에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상대 실수나 세트피스를 누가 먼저 살리느냐에 따라 판도가 갈릴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무득점 또는 1-1 수준의 팽팽한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최종 예상 결과 정리. 강원FC 대 대전시티즌 무언더, 김천상무 대 포항스틸러스 승 오버, 대구FC 대 울산현대 승 오버, FC서울 대 전북현대 패 언더, 전남드래곤 대 부천FC 승 오버, 충남아산 대 수원삼성 패 언더, 충북청주 대 천안시티 무 언더.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경기에 대한 분석에는 100%는 없습니다. 다만 한 달 동안 가계부를 봤을 때 수익이냐 아니냐의 차이로 프로토는 많이 좌지우지됩니다. 제가 매일 척중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척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